안녕하세요. 업대연봉의 재테크 시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적금은 선진국에서는 원래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가 낮잖아요. 금리가 낮다는 건 내가 거기에다가 들인 시간 대비 돌아오는 수입이 적다는 소리예요. 기대 수익이 낮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금융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안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안정적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을 보면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돈이 5천 이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억이라고 칠게요. 1억을 만약에 한 은행에 몰빵을 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1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5천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코 적금, 은행도 무한정 안전한 건 아니에요. 설령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다. 그러면 100억을 우리나라 은행 전체에다가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 원씩 나눠놓는다고 해도요. 우리나라 은행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어느 한 은행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은행이 망했잖아요. 5천까지만 보호된다니까요. 은행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은행이 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가 파산의 위기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지만 불과 25년 정도 전에는 실제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IMF 때문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저도 IMF 때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체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이 IMF랑 버금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요. 저도 지금 꾸역꾸역 살고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살면은 막 잘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있고 돈을 못 벌고 있고 거기다 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지. 근데도 적금은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면 적금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투자라고 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저축이에요. 저축.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 5%의 적금이라 라는 상품이 있다고 칠게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을 집어넣으면 원금이 120만 원이죠. 그럼 원금 120만 원에 5% 이자를 받는 거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금은 120만 원이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달에 1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20만 원은 1년을 기다려서 찾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 1년 5%는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에 5%는 5천 원이죠. 자, 첫 번째 들어간 돈에 10만 원은 5천 원을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달에 들어간 10만 원은 만기까지 1년이 아니잖아요. 11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를 다 못 받아요. 5%에 12분의 11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원이 안 되죠. 아마 4천 얼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금은 내가 낸 달에서 만기까지의 기간을 연 5%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10만 원씩 12번 냈으니까 120에서 5%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산하게 되면 연 5%짜리 적금은 그거의 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20만 원에 2.5%면 얼마예요? 3만 얼마 되나? 근데 3만 얼마 받으려고 10만 원씩 저축해서 1년을 살아요? 이건 우리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시간을 빠르게 돌리거나 다시 옛날로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365일을 살아야 1년을 되고요. 살았으면 내 수명이 1년 줄어든 거예요. 내 수명을 1년을 까먹어서 10만원씩 저축을 해서 3만원 정도 이자를 벌려고 거기서 심지어 이자 소득세 15.4%더 빼야 됩니다. 그거 벌려고 왜 그 고생을 해요? 연 5%면 꽤 높은 편이에요.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제가 5% 예시를 들었지 한 2% 내지는 1% 예시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 암울하죠. 자, 근데 4만 원이라도 받았다 칠게요. 그게 어디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적인 내 수입은 물가 상승분만큼 차감을 해야 됩니다. 5% 올랐다 칠게요. 내가 이자 3만 원 정도 벌었죠. 이거는 그냥 0인 겁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3만 원 벌었지만 내가 이 추가로 번 3만 원 갖고 뭘 하려고 했더니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걸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물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잡아야 된다는 건데 물가가 5% 올랐으면 수익률을 10%를 잡아야 5% 여유가 있잖아요. 이 5%가 실질적인 나의 이득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계산을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적금을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적금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적금에다가 100억이고 1000억이고 1조를 갖다 박아도요, 물가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의 화폐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조 갖고 있는 사람은 적금 가입 안 해요.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지? 안 하진 않겠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적금도 가입하고 예금도 가입하고 이것저것 다 하죠. 너무 돈이 많으니까 1조 있다고 1조를 막 갑자기 막 부동산에 몰빵하고 주식에 몰빵하고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다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긴급 자금들은 바로 쓸 수 있는 또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 정도는 현금으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다 분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적금을 무조건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 자산 대비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은 매우 적다는 소리예요. 들어가 봐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적금은 무조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거다. 지금 적금 금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요, 물가 상승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금은 가입하지 마세요.